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 1, 2, 3, 4반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강좌입니다. 과목은 기계 요소설계 2에 해당이 되겠고요. 1인 경우는 요소설계 1은 1학년 2학기 때 수강을 하고요. 요소설계 2는 2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합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서요, 1주차 1차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가 15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15주차, 그리고 각 주에 2차시까지 있을 거니까 총 30차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제외해야 되겠죠. 자, 기계 요소 설계 2에 대해서 1주차 1차시인 첫 번째 시간의 강의 목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세 번째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마찰 전동 장치의 개념, 그리고 마찰 전동 장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을 내린 바, 우리 학교도 여기에 부응하고자 3월 16일 월요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 즉 2주간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실시를 합니다. 향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재공지를 드릴 거고, 이와 같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익히면 아시겠지만 본 강의에 대한 수업 자료는 우리 대학 ELS, 이게 지금 그 사이버 학습 시스템이죠. 온라인 학습 시스템입니다. 자, 이쪽에 자료 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우리 대학 ELS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교과목에 들어가시면 각 주차와 시간이 나옵니다. 즉 1주차 1차시가 나올 거예요. 본 강좌가요. 그러면 거기에 링크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동영상 강좌가 열려서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파일의 구성은요, 매주 2시간이므로 수업이요, 매주 2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해당되는 주차와 차시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4월 1일, 오는 4월 1일 수요일 이내에, 수요일까지입니다. 해당하는 2주차 2차시 강의를 모두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영상 강좌가요, 4월 1일 이후에는 아마 닫힐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연장이 되면 그 연장된 수업, 즉 3주차부터 수업은 다시 공지를 드립니다. 수강할 수 있는 기한을. 그러니까 지금 2주차 것까지는 4월 1일 이내에 모두 수강을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영상 강좌 속에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방법과 기한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제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이 이제 전자출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제출 여부로 출석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보고서로 보고서 점수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정해진 방법과 날짜에 맞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교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뭐 이미 다 지난 학기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다 아실 거고, 혹 뭐 휴학을 하셨다가 또는 편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규제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없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다 공지를 해 드릴 거고, 아마 이미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에티켓을 좀 지켜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전자출결에 의해서 출석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수동으로 인정을 해드리겠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휴대폰이 어제 물에 빠져가지고 고장났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가져올 수가 없어. 또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자출결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시면 수동으로라도 출석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요. 출석 점수는 학교 규정에 따르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15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100점 만점에. 세 번째로요. 휴대폰을 수업 중에 자꾸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중할 경우에는 제가 강제 퇴실처를 할 테니까 휴대폰은 항상 수업 중에는 멀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는 거의 매주 또는 매 단원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나 정리, 요점 정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내줘요. 이러한 리포트, 즉 문제풀이나 요점 정리만 잘해도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실 때,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니까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 맞게끔 정리와 문제풀이를 하시면 충분히 정해진 중간기말도 잘 볼 수 있을 거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기사, 산업기사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출석은 100점 만점에 15점, 과제, 리포트 15점, 중간고사 35점 만점, 기말고사 35점 만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 3개 반, 야간 1개 반을 제가 전부 통합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상대평가 아시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학점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개 반을 전부 합했더니 수강하는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A나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0% 미만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40%면은 40명이죠. 근데 그게 미만이에요. 그래서 40명까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39명까지, 맥시멈은 39명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C 플러스 이하는 2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학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20%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20명 이상, 즉 20명, 21명, 22명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기계요소 설계 2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9장 마찰 전동장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게 그림이 다 마찰 전동장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마찰 전동장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의. 두 개의 바퀴를,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대충 볼까요? 봤더니 얘도 바퀴가 2개, 얘도 바퀴가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입니다. 혼자는 아니죠. 그래서 2개의 바퀴를, 물론 2개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밀어붙인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민다라는 얘기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가 돌 때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돌 수가 없어요.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주는 바퀴, 얘를 구동이라고 합니다. 구동축. 구동 바퀴 또는 원동 바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얘는 돌려주는, 즉 얘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구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얘는 그 구동력이 전달돼서 따라서 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돈다. 그래서 종동축, 이게 축이죠. 종동 바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 종동 이렇게, 구동, 종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밀어붙여서, 왜 밀어붙여요? 여기에 마찰력이 생기도록 밀어붙이죠. 여기에 마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얘를 아무리 돌려줘도 얘가 따라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2개의 바퀴를 서로 밀어붙여 그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한다. 두 쪽 사이에 동력을 전달시키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동력을
A에서 B로 전달하죠. 만약에 얘가 돕니다. 얘가 돌면 얘는 따라서 돈다. 이게 원동, 이게 종동이 되겠죠. 이렇게 동력을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동, 종동 또는 이게 원동이면 이게 종동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이상의 바퀴가 서로 마찰력을 이용해서 원동력을 종동으로 전달시킨다. 그래서 동력을 전달시키는 대표적인 장치가 마찰 전동장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찰 전동장치의 종류를 한번 보죠.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평마찰차거든요. 스퍼 프릭션 휠. 자, 평마찰차 주로 평행한 두 축 사이의 전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평마찰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같이 보죠. 자, 이거는 정지 영상이고요. 이건 휘전 영상인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가 원동이고 하나가 중동이라고 칠까요? 자, 붙어 있으면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휘전하는데, 떨어지니까 얘가 휘전하지 않죠? 우리 자동차의 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동과 중동, 즉 원동의 동력을 중동으로 전달시키는 장치가 바로 마찰차인데, 그 중에서 평마찰차다라는 얘기는 접촉하는 면이 평평해요. 평입니다. 평. 그래서 평마찰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거. 자, 이렇게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물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서로 지름이 같다면 얘가 10휘전하면 얘도 똑같이 10휘전을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게 작은 걸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10휘전을 하면 이게 10휘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이렇게 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휠이 맞물려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접촉해서 구름 접촉해서 휘전하는 것, 이게 마찰차고요. 평평하다 그래서 평마찰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마찰차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게 평마찰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홈 마찰차, 그루브가 있다 그래서 홈 마찰차, 즉 홈이 있는 마찰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면이 평평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홈이 파져 있어요. 홈.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홈이 있으면 접촉 뒤는 힘이 평평한 것보다 더 셀까요? 약할까요? 네, 훨씬 더 세집니다. 강해져요. 즉 전달하는 힘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바로 홈이 있다. 그래서 홈 마찰차입니다. 홈 마찰차.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V홈이 주로 쓰이고 있어요. 홈 마찰차. 이거 역시 평행하죠. 두 개의 축은 평행합니다. V홈의 바퀴면을 접촉할 때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동이고 이게 중동이라면 두 개가 떨어지면 동력이 끊어지는 거고, 붙어서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V홈 마찰차. 홈의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데요. 아무튼 홈이 있는 마찰차다. 그래서 홈 마찰차라고 하고요. 평마찰차와 홈 마찰차, 이 두 개를 합해서 원통 마찰차라고 합니다. 즉 다 원통형으로 생겼으니까, 앞 페이지에서도 원통형으로 생겼었잖아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다 해서 두 개를 합해서는 원통 마찰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 마찰차에는 평 마찰차와 홈 마찰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원추, 베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베벨, 나중에 베벨 기어도 나오고 막 하는데, 베벨 마찰차, 즉 원추. 자, 보겠습니다. 일정한 각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와 이거의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각도가 이 서로 축을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추 마찰차입니다. 이 축을, 두 개의 축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원추 마찰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로서 교차하는 두 축 사이를 동력을 전달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가 원동, 하나가 중동, 하나가 구동, 하나가 중동 이렇게 부르겠죠. 경사진 축, 이 경사진 축을 서로 동력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 아까 말했던 평마찰차는 이와 같이 경사진 축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경사면이 없으니까. 이같이 원추 마찰차는 각도, 일정한 각도가 있는 경우에 동력을 전달시키는 그런 게 바로 원추 마찰차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무단 변속 마찰차가 있습니다. 무단, 잘들 알죠? 무단 변속.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동이고요. 이게 종동이면 지금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 안쪽하고 이거의 바깥쪽, 즉 작은 쪽이 큰 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빠지면 큰 쪽과 큰 쪽이 연결돼서 아까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게 원동, 이게 종동인데 원동의 회전수는 항상 일정하지만 종동 축의 회전수는 달라지더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단이 없죠. 무단이죠. 그래서 일정한 변속비가 없이 계속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동차에도 무단 변속기가 있는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빨라진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원동이고요. 한쪽이 종동입니다. 자, 이게 원동이고 이게 종동이라고 하죠. 작은 거가 큰 거를 돌리니까 얘는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큰 게 작은 걸 돌리게끔 되게 되니까 아까보다 훨씬 빨리 회전수가 많아지는 RPM이 높은 그러한 회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동의 동력을 종동으로 전달을 시키는 건데 단이 없다, 즉 무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변속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익히 앞에서 보셨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속비가. 이렇게 물릴 때, 이렇게 물릴 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방금 봤던 무단 같은 경우에는 변속비가 연속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이 없다. 그래서 무단 변속 마찰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찰 전동장치의 종류에는 평마찰차, 혼마찰차, 원추마찰차, 무단 변속 마찰차가 있더라. 그 중에서 평마찰차와 혼마찰차는 원통 마찰차라고 부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원통 마찰차라고 그냥 말을 했다면 평마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마찰차를 그럼 어디에 쓰느냐? 그냥 가장 흔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이킹 있죠? 바이킹.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 바이킹을 들어 올릴 때 나중에 그 패밀리랜드나 이럴 때 놀이공원 가시면 잘 보세요. 요 밑에 타이어처럼 하나가 회전을 해요. 모터에 의해서. 그래서 올릴 때는 얘가 접촉을 딱 합니다. 타이어가 막 돌려주면 얘를 끌어올려요. 내려올 때는 타이어가 밑으로 촥 빠져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붙어서 또 막 올려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이렇게 동력, 즉 타이어, 원동이 바이킹이라는 마찰차를 돌려주는 종동을 돌려주죠. 이런 게 대표적인 마찰 전동장치를 활용하는 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야구하는 공을 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마찰 전동장치의 활용 범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이미 다 배웠던 평마찰차죠. 자, 평마찰차, 혼마찰차, 그 다음에 이거 원추마찰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찰 전동장치 활용 범위, 정확한 회전 운동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자, 무슨 말입니까? A가 B를 돌려주는데 A가 두 개가 지금 크기가 같다고 치고요. 마찰차. 얘가 10회전을 한다면 10rpm, 분당 10번을 돈다면 얘가 반드시 10번을 도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미끌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얘는 그걸 바로 따라가지 못하죠. 따라서 회전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RPM이.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한 회전 운동을 전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 뒤에서 배우는 기어로 물려있다면 무조건 이바에 물려있기 때문에 항상 회전비는 일정하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찰차의 첫 번째 특징은 정확한 회전 운동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써야 되겠다. 정확해야 된다면 마찰차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회전 속도가 커서 보통의 기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 기어는요, 이 정확한 회전 운동을 전달할 수는 있는데
회전 속도가 크면 기어 2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아주 빠를 때에는 기어 대신에 마찰차를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가 아주 빠를 때는요.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두 쭉 사이의 동력 전달을 빈번히 단속할 경우. 무슨 뜻이냐? 끊었다 이었다를 무수히 수없이 반복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 기어를 쓰게 되면 클러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동력을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찰차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밀었다 떼었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이킹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단속을 빈번히 할 때는 기어보다는 마찰차가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무단 변속을 하고자 할 경우 아까 보셨죠? 그럴 때는 마찰 전동 장치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어보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고 마찰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찰차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과부하의 경우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원동이고 이게 중동인데 만약에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되고 큰 힘을 전달을 해야 돼요. 밀어붙이는 힘이. 여기 떠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콱 밀어야 이게 회전이 되겠죠. 그 힘이 아주 클 경우에 기어라고 한다면 갑자기 또는 큰 힘을 전달하려면 기어의 2가 파손이 생깁니다. 근데 마찰차는 파손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미끄러짐이 생기죠. 미끄러짐.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회전수가 서로 맞아지겠죠. 이제 나중에는. 네, 그런 식으로. 자, 기어는 갑자기 회전을 속도가 빠른 게 기어가 물면 우리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작은 저단에서 고단으로 갑자기 기어 변속을 해버리면 시동이 꺼져버리잖아요. 네, 우리 수동 변속기에서도. 근데 마찰차는 절대 그렇지 않다. 미끄러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역할을, 안전장치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운전이 조용하다 두 개가 붙어서 구름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조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어는 소음 진동이 생기니까 더 크게. 자, 원동차, 그죠? 예, 구동, 원동차,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원동차 운전 상태에서 종동차의 시동 정지 및 속도 변환이 가능하다. 자, 원동차가 얘는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종동차는 브레이크를 대거나 하면 속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나중에 정지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를 별도로 잡으면 이건 돌더라도, 원동은 돌더라도 종동은 돌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기어는 항상 이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마찰차는 그렇다 라는 얘기다. 자, 4번은 익히 말했던 무단 변속기구로 이용이 용이하다. 자, 다섯 번째, 일정한 속도비를 얻기가 곤란하죠. 왜?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속도비를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 기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마찰차는 일정한 속도비를 얻기가 곤란하죠. 따라서 정확한 회전 운동을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찰차의 피치면을 손상시킨다. 자, 피치면, 자, 이 접촉하는 면입니다. 이게 마찰.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면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큰 회전력 전달이 곤란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회전력을 전달하려면 미끄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큰 회전력 전달은 곤란하더라. 따라서 큰 회전력, 큰 힘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어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축 및 베어링의 마멸이 크고 동력 손실이 크다. 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동력 손실, 마멸, 여기 축이 돌려면 이 축을 지지하고 있는 베어링,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베어링이 양쪽을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마찰차는 회전을 원활히 하려면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나를 다른 마찰차 쪽으로. 그러려면 이 베어링이 힘을 받죠. 이 베어링이 힘을 받습니다.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그러면 베어링이 빨리 마모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 손실도 생긴다. 그래서 밀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베어링이나 축이 마멸이 크고 동력 손실이 생기더라. 라는 똑같습니다. 어떠한 마찰차든 똑같죠. 자, 아까 우리 이거 평말찰차, 혼말찰차 이렇게 불렀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차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에 특징, 사용, 용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보고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작성 방법은 A4 용지 한 장의 단면, 즉 양면을 쓰지 말고 한 면만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가 아닌 손글씨로 문제를 모두 쓰고 정답을 기억하라. PC를 사용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 주관식의 경우에는 풀이 과정도 모두 기입되어야 하며 정확한 단위를 기입하자는 겁니다. 풀이 과정이 없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쓰실 때 A4 용지가 있다면 맨 위에다가 학교, 조선 이공대학교, 학번, A, B, C, D, 아니, 1, 2, 3, 4, 5, 6, 그 다음에 몇 반, 이름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냈던 보고서를 가지고 채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보고서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스캔을 해가지고 자, 한 면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 되겠죠. 네, 스캐너 한 개의 파일, 한 장짜리입니다. 이걸 전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전자 메일은 자, 핀테크 코리아인데요. 자, 아이디가 핀테크 코리아 at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메일 주소로 들어온 보고서를 보고 출석과 보고서 점수를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오는 4월 1일까지 맞추셔야 되겠죠. 자, 파일을 첨부할 때는요, 첨부 파일의 이름을 규칙에 맞도록 변경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차 쓰고요, 대시, 차시 쓰고 대시, 학번 쓰고 대시 이름을 써달라. 자, 예를 들어서 2주차면 2주차 대시, 1차시 대시, 1, 2, 3, 4, 5, 6 학번 대시 홍길동. 자, 우리가 오늘 1주차 1차시잖아요. 그러면 파일명을 1주차 대시 1차시 대시 학번 대시 여러분들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를 해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서를 정해진 보존 기한까지 제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언제까지요? 오는 4월 1일, 즉 이 동영상 강좌를 마치는 날까지 보내주셔라. 만약에 이 이후에 이 메일로 이와 같은 파일명을 첨부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결석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따라 주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 메일 주소로 저한테 질문 또는 카톡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나갑니다. 1주차 1차시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A4 용지에 조선이공대학교 학년, 반, 학번 이름을 쓰신 다음에 1 이런 내용을 다 써주면 되겠죠. 자, 1. 마찰차의 응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달해야 될 힘이 그다지 크지 않고 정확한 속도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양축 사이를 빈번하게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회전 속도가 커서 보통 기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단 변속을 하는 경우. 네, 앞서서 배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축 사이를 빈번하게 단속할 경우에 마찰차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력 전달 장치로서 운전이 조용하고 무단 변속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속도비를 얻기 힘든 것은 답은 마찰차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고 이 가로 안에다가 정답 2번, 정답 1번 A4 쓰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또는 스캔하셔가지고 첨부를 해주셔라. 파일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4월 1일까지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의 출석과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요. 잘 모르시는 경우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 또는 학과 사무실이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셔가지고 꼭 맞도록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1주차,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